만만치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 이번 주 안에 최대한 질문하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오답의 깊이를 부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 정답이 왜 2번인가? 아, 이래서 정답이 2번이구나. 이런 건 오답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경로를 발견해내는 게 오답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정답이 이렇게 해서 2번이구나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실전에서 어떤 도표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만 2번을 골라낼 수 있을지를 경로를 써보라고. 써야지 구체화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학생들 보면, 지난주 모의고사 오답한 것도 보면 답답한 거야. 그냥 눈으로만 오답을 했다. 아직도 이런 저질적인 틀린 문제를 삼각형으로 틀렸어. 다시 풀어서 맞췄어. 이런 저질적인 오답을 하고서 오답을 깊이 있게 했다. 저는 왜 실력이 안 느는 거죠? 아직도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 하루에 한 문제씩 맞춘다고 그럼 너무 많이 맞춘다. 안 되겠다. 10문제 100점이 넘잖아. 어? 이틀에 한 문제씩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10점인 거야. 10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오답의 깊이를 부여하고 제발 써보라고 얘기했잖아. 3줄 이상 써보라고. 문제가 좋지 않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것들은 안 해도 좋아. 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어쨌든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3줄 이상 코멘트를 써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기출 중심의 마무리는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그 다음에 받는 질문은 뭐냐면, 기출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출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당연히 독서라고 한다면 제시문의 논리적 흐름을 따져야지. 논리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논리적 흐름. 독서 제시문에서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적인 연관성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라는 걸 따지는 게 독서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다시 봐야 될 지점인 거야. 그리고 단락별 구성이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선지 구성이지. 선택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게 사실은 나는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선택지 구성, 그냥 뜬금없이 선택지를 만들진 않았을 거거든. 분명히 제시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각색하고 틀린 걸 껴넣는다든지, 맞는 선지라도 표현을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정보의 조합을 통해서 첫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에 있는 정보를 조합해서 선지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지 구성 기법들이 있거든. 이거는 다른 문제가 따라오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기출이 밀도가 높고 선지 구성이 가장 잘 짜여진 제시문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독서라고 한다면 제시문과 선지가 어떻게 편제되는지의 양상들, 문학도 마찬가지야. 선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따져보는 형태를 취하고 근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캐치해낼지까지를 정리해 놓는 작업을 하란 얘기야. 그리고 얘기하기가 두려운 것은, 하나만 얘기하면 문제 학생들이 기억을 해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2개, 3개를 얘기하면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측면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패턴도 구상을 해야지. 내가 이제 실전적으로 이 제시문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가장 정확하고 간결하게 세트 제시문을 해결할 것인가까지의 과정이잖아. 그거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지. 그래서 독서든 문학이든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떤 수순과 과정으로 어떤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 세트 구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실전 패턴을 점검해 보는 과정. 또 당연히 유의미하지. 그렇게 해서 그 실전 패턴에 맞춰서 실제로 다음 주 목요일 날 써먹어야 되니까. 이미 이건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열흘간 하면 되지. 없으면 뭐 만들어.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거 내가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이런 실전 패턴이라는 용어를 좀 강조하는데 이미 또 다른 강사들이 또 차용하기 시작했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특허를 낼까? 하여간 그래서 독서 제시문, 문학 제시문 할 것 없이 실전 패턴 가장 효율적이고 원활한 방식들을 구상해보고 점검해보라 이런 얘기고. 유형별 해결책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에 나오는 유형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해결해야겠다라는 게 훈련돼 있어야지. 괜찮아. 앞으로 하면 되지. 열흘 남았는데. 이거 되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훈련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그걸 점검하고 다지는 형태가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독서 제시문에서 세부 내용 파악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오겠지 당연히.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한 비교 문제가 나올 거야. 한두 문제가. 그리고 핵심 정보와 화제, 핵심 정보와 혹은 핵심 정보에 따른 화제를 묻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의 추론, 그리고 구체적 사례와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내용의 추론 문제, 이런 것들이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 그리고 견해 관점의 비교.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제시문의 각 영역별로 견해 관점 중심의 제시문하고 그 다음에 과학 제시문, 과학 기술 제시문, 원리 방법 중심의 제시문의 특징에 따라서 출제되는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 사회 제시문이 변수가 되겠지. 과연 사회 제시문이 법경제 쪽이 나오느냐. 그래서 이거 올해 법경제가 나올 것 같아. 그냥 뭐 근거는 없어. 그냥 느낌이야. 미안하지만. 왜냐면 사회 제시문이 작년부터 계속 쉬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한 번 좀 어렵게 될 때가 되지 않았어? 그럼 어려운 걸로 일반 사회로 어렵게 내기라는 건 참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진짜 막 정치학 제시문이나 통계학 제시문을 막 이제 어렵게 내면 될 것 같긴 한데 법경제를 내면 그냥 웬만큼 내더라도 어려워지거든. 왜냐하면 정치학 제시문이나 이런 쪽은 결국 견해 관점 쪽으로 향해질 가능성이 높아. 제시문의 성격상. 근데 법경제는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법경제에 대한 대비책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 제시문 하나씩 정도만 기출 가지고 훈련하면 되잖아.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소설에서의 서술상의 특징 변형 문제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 그건 난이도 더 높여가지고 출제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기출의 유형들에서 그런 것들 뽑고 그 다음에 소설에서는 말하기 의도 그리고 장면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해 시에서는 표현상의 특징 그리고 내용의 흐름에 대한 이해 내용 단위별 이해라고 얘기하는 거 유형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스킬 좋게 훈련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출을 보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야. 문제를 풀고 오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런 것들을 따져보라 라는 거죠. 아시겠죠? 열흘이야 충분해. 거짓말이야. 뭘 충분해. 거짓말이지. 열흘이 충분하다라는 거는. 하지만 되게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거야. 열흘이면. 하루하루를 밀도 있게 쌓아가서 정말로 많은 양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어. 그래서 집중력과 체력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내용들이 실제 수능과 직결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능을 생각하면서 지금 공부하는 것에 방향과 목적을 연결시키라는 거야. 아시겠죠? 항상 수능을 생각하면서. 자, 덕후 모의고사 10월달은 상대적으로 좀